당군 부정의 원흉 이미니시류. 이렇게 당군을 말살하는 일에 전력을 기울인 인물이 일본인 어용 식민사가인 이마니시였다. 그는 일제 강점기에 조선 총독부 선하에 설치진 이른바 조선사 편수위의 수기였던 자로서 사설 큰 사료가 아니다라는 쾌변으로 당군을 굳고 부정했던 당군 말살의 1등 공신이었던 인물이다. 이마니시는 당군을 부정하기 위하여 삼국사기의 것은 한국의 고대 역사 자료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삼국사기 이외의 사서는 모두 사서가 아니라 사설 즉 의사라고 단정하였다. 특히 삼국유사 고조선 조에 나오는 당군 기사는 신화라고 못을 박았다. 그는 1930년 8월 20일 조선 총독부 중추원에서 열린 조선사 편수의 제4차 위원회에서 난데없이 터무니없는 사설론을 들고 나와 당군과 고조선에 관한 기록들을 사료적 가치를 조금도 인정할 수 없는 사설이라면서 당군은 단지 신화의 인물이며 신화는 역사적 사설이 아니므로 당군은 없었다고 했다. 그런 당군고해라는 학위 논문을 발표한 지 2년 뒤인 1930년에 불과한 나이 57세에 급사했다. 그의 이름을 금서룡이다. 풀이하면 지금 서쪽에 있는 마귀라는 뜻이다. 성경에서 용은 마귀를 상징한다. 계시록 20장 2절. 동쪽에 있는 자기 나라 일본을 떠나 지금 서쪽 한국으로 와서 마귀짓을 하고 있으니 이는 그대로 금서룡이다. 그래서 그가 급사한 것은 우연이 아닐 게다. 아기에 차서 마귀짓을 하면 천벌받는다. 당시 육당 치남선은 당군 조선이 조선사에 수록되어야 한다고 역설했지만 이만희씨를 비롯한 일제 어용 사가들에 의해 묵살되었다. 일제 강점기에 조선사 편수위에서 편찬된 조선사 제1편 제1권은 신라시조 혁거세 원년 BC 57년부터 시작된다. 그 해가 단기로 2277년이니까 일제 식민사가들은 당군조선 고조선 이래 4000여년의 장구한 조선 역사를 2000년 이상이나 날강도같이 죽여놓은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위대한 업적을 이룩할 수 있었던 역사가들은 그 어디에도 발견되지 않는다. 일제 당군 말살과 한국사 왜곡. 이만희씨는 주장하기를 삼국 이전에 우리 역사가 간혹 진화 사서에 기록되어 나오는데 이들 기록의 많은 부분은 한반도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다. 만주 땅에서 일어난 사건이므로 한국사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진화 속에 속하는 것이라 하였다. 그래서 당군 기자 위만조선의 역사는 물론 부여와 사망까지 역사까지도 모두 한국사가 아니라 소위 만주사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것이 곧 악명 높은 만선사관이었다. 금서령의 당군 말살로는 일제 말기에 대륙 침략을 위한 만선사관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8.15 강복 후에 한국사학에 영향을 끼쳐 당군 실화론의 뿌리가 되고 말았다. 일제의 당군 말살론과 한국사 왜곡으로 인해 우리 민족사는 5천년 사이에 2000년사로 단축되고 민족의 역사적 강역마저 좁은 한반도로 촉수되었다. 게다가 우리는 강복 후에 국도 분단과 유교의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상고사와 만주 땅에 대한 역사적 관심을 잃고 말았다. 만주 땅에서 벌어졌던 우리 역사는 또 모두 우리 민족과 무관한 남이 나라의 역사, 즉 진화서로 여기게 된 것이다. 말하자면 눈 깜빡하는 사이에 역사를 도난당하고 만 것인데 도난당하고도 도난당한 사실을 모르는 그런 꼴이 되고 만 것이다. 강복 50년이 넘은 오늘에 이르러 우리는 역사의 도난 사실을 모르고 지내왔고 이제 겨우 정신을 차려 도난상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러나 그러한 왜곡된 역사관에 맞서 이미 우리 선배들은 어느 누구보다도 먼저 저들의 음모를 간파하고 상고사를 뒤찾아 반도사관을 극복하려는 투쟁을 시작했었다. 당군 문제야말로 민족사학 발전의 촉발제가 되었던 것이다. 일제 때의 민족사학자로 손꼽히는 분으로 배감 박은시, 무원 김기원, 단체 신채호, 그리고 위당 정인부를 들 수 있으며 거기다 더 추구한다면 육당 최남선, 문흥거사, 이능하 등을 들 수 있다. 모두 상고사를 뒤찾기 위해 역사 연구에 몰두한 분들이다. 그 밖에도 많은 사람들이 일제 사학자 암살당한 당군을 살려내기 위해
투쟁에 나섰으나 조선 사편수위에 간요한 일부 사학자들의 묵비권 행사로 인하여 금서령의 사이비 주장이 강북에도 죽지 않고 살아남고야 말았다. 역사 강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일제 35년의 국난을 통해 남겨진 가장 불행한 일은 일본 제국주의들에 의해 단군이 말살당했다는 사실보다 일제 식민사학의 잔재가 8.15 강북 이후에도 그대로 계승되었다는 사실이다. 박성수 단군 문화기행 서울 서원 2000 페이지 203, 204페이지. 단군 고조선을 건국한 역사적 인물. 우리나라 역사를 촉수하려는 일제 어용 식민주의 역사가들에게 단군의 문제는 늘 하나의 걸림돌이었다. 단군을 역사적인 사실로 인정해버리면 한국의 건국 역사가 4300년에 이르게 되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단군이나 단군조선에 대한 역사적 기록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왜곡됐던 것이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한국교회와 일부 무지하게 짝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과거 일제 식민 사학자들이 한국 상고사를 말살하기 위해 주장했던 논리를 마치 앵무새처럼 뒤풀이하고 있다. 단군은 신하다라고 이는 서글픈 일이다. 학문적 검토 없는 한국교회의 이와 같은 태도는 기독교회가 비이성적, 비애국적 집단이라는 오해를 초래하고 있다. 이것은 선교 측면에서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교회에 끼치고 있는지 모른다. 단군에게 신화적 요소가 붙어 있었다고 해서 그가 역사적 인물이 아니라는 것은 당치도 않는 캐변이다. 가령 박혁과대는 박과 같은 날에서 태어났고 김수로 왕은 하늘에서 내려온 금난에서 태어났으며 고주붕도 유아부인이 끼친 알에서 태어났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 박씨, 김씨, 고씨들을 향하여 당신네들은 그네들이 시주 탄생에 신화적 요소가 붙어 있으니 그네들은 시주도 없는 시족 집단이라고 했을 경우 과연 용납이 되겠느냐 말이다. 만약에 박혁거세, 김수로왕, 고주붕 등에서 신화적 요소가 기술되어 있다고 해서 그 인간적 존재 자체를 부정한다고 하면 신라, 가락국, 고구려는 이 국가들 개국 창건주를 누구라고 역사에 기록하겠는가? 또 그들의 직계우선인 이 방대한 박씨, 김씨, 고씨 등의 현재 실존하는 후손 시족들의 존재를 어떻게 부정할 것인가? 목전에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그 많은 시족들을 유령적인 존재로 몰아붙일 수 있겠는가? 우리는 자칫 그 실체를 둘러싸놓은 장식품 신화 때문에 실존한 사물 자체를 보지 못하고 아예 없는 것으로 착각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수가 많다. 마치 강대놀이를 하는 가면극을 보고 그 기이하게 생긴 가면 속에 진짜 사람의 식물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야말로 얼마나 유치한 소견인가. 가면이라는 그 장식품만 보고 그 실상을 못 알아보는 물 이해가 없어져야 할 것인가. 박혁거세, 김수로왕, 고주몽, 신라, 가락국, 고구려를 개국한 역사적 인물이었듯이 단군도 고조선을 개국한 역사적 인물이다. 그러면 단군은 누구인가? 앞서 말했듯이 창세기 10장에 보면 셈의 후손 가운데 홍수 아리랑 고개를 넘어 스발, 시베리아, 만주로 간 욕단이라는 사람이었다. 바로 그가 한국인의 시조 단군인 것이다. 단군은 아리랑 민족 한국인이 시조로서 분명히 실제했던 역사적 인물이다. 그러나 강교한 일제 어용 사학자들은 한국 상고사를 말살하려고 우리 결의의 뿌리요 민족 단합의 구심점인 단군을 굽고 부정했다. 그들은 단군의 신화의 인물이며 신화는 역사적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단군의 존재는 믿을 수 없다고 했다. 단군에 관한 기록들은 한낱 허황된 옛 이야기로만 단정하였다. 일제 식민 사학자들은 단군 신화를 통해 거저나갈 우리 결의의 역사의식, 민족의식을 두려워했던 것이다. 단군을 말살시킴으로써 그들은 보기 좋게 한국의 고대 문명사를 잘라내어 무려 2200년이란 장대한 민족사를 무로 돌려버렸다. 단군을 고매자식으로 알고 있는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역사적 사실을 바로 알아야 한다. 원래 우리 결의는 단군의 민족이 시주라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었다. 그런데 일제 강점기의 일제 어용 사학자들이 단군을 신화의 인물로 의하게 만든 것이다. 1910년 이전에 구원머리 학부가 거민정한 역사 교과서의 고유상의 5천년 조선 역사의 제1편 상고사 제1부 조선의 창국을 보더라도 아동의 유국시대가 단군으로부터 시안이라고 하면서 다음같이 기술하고 있다. 조선의 시주는 단군이시니 단군의 신이
신이 아니오 인간이시라. 위당 정인보가 그의 조선사 연구에서 한 유명한 말이다. 다시 정인보의 말을 들어보자. 당군은 백두산과 송화강을 터전으로 잡고 조선을 만드셨으니 조선 민족의 여러 갈래는 당군으로부터 생기고 조선의 정치와 문화는 모두 당군으로부터 열리었다. 그러나 우리 선조 가운데 우리 민족에 끼친 흔적과 그림자가 있다면 모두 당군의 뛰어나심을 받들어 일으킨 것이다. 우리 역사의 시작은 당군에서 비롯되었다. 이 말은 우리 한국인으로서 당연한 상식이다. 조선시대에는 어린 학동들이 서당에서 이미 당군이 우리 시주란 사실을 배워서 익히 알았고 그때 당군을 신화 속의 주인공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조선 후기의 실학자인 홍만종은 그의 해동이정에서 당군이 1700년이나 살았을 리 없다고 하면서 그것은 나이가 아님이 분명하다고 단언하였다. 신화 속에 감추어진 현실, 당군의 고조선 개국 설화에 신화적인 요소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사료적 가치가 없는 것은 결코 아니다. 왜냐하면 그 신화적 내용은 단순히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라 한국인의 역사적 체험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군 신화는 단순한 신화가 아니라 당시의 역사성이란 근거 위에 그 시대상이 반영된 이야기인 것이다. 그것은 우리 결의 영화기 때의 이야기로부터 한국인의 역사적 체험을 담고 있는 귀중한 사료이다. 따라서 그 속에 감춰져 있는 현실의 대지를 발라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즉시 이 설화가 지닌 상징적 실제성을 주목하면서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의미를 잘 갈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는 당군 개국설화의 진모습을 올바르게 이해하게 될 것이다. 당군 개국설화 속에는 놀랍게도 우리 결의가 아시아 서쪽에서 동방의 산악지대를 넘어 이 땅까지 등해온 욕단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주는 고고학적 증거가 서술되어 있다. 바로 그것이 당군 신화의 절정을 이루는 부분인 곰과 호랑이, 쑥과 마늘에 대한 이야기다. 47대 당군이 다스리는 동아시아 최초의 고대 국가 고조선. 당군이란 이름은 고유명사가 아니라 박달임금이라는 뜻의 보통 명사이다. 제왕공기와 기타 여러 기록에 의하면 당군이 47대라고 하니 건국한 이는 1대 당군이고 아사달에 입산한 이는 47대 당군인 것이다. 이른바 당군이 조선을 건국한 지 천여 만에 아사달산에 들어가 신우로 하였다는 전설은 이와 같은 역사적 사실이 후대에 와전된 것이다. 당군이 도읍으로 정한 평양은 국도 서울을 유의하므로 처음에 평양은 백두산에 가까운 대륙에 있었고 고구려의 마지막 평양이 대동강가에 있었던 것이다. 동아시아 최초의 고대 국가인 고조선은 현 북경 지역에서 남북 만주와 한반도 남부까지 아우르는 강대한 나라였다. 우리 한족이 활약한 고조선 영역의 중심이 요동이었고 그 나라가 강대하였다는 사실은 일찍이 한, 수, 당 등의 여러 강국이 우리나라를 치러 간 곳인 요동이었고 신하가 만리장성을 쌓은 주목적이 우리 한족을 막기 위함이었다. 고조선은 많은 강대한 분봉 제후국들의 연합으로 구성된 크고 강한 나라였고 대당군이 여러 나라의 소당군을 거느린 천자였다. 윤예은 한국고대사 페이지 72-76 상강출판사 윤예은 우리 고대사 페이지 166, 169페이지 지식산업사. 참으로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역사를 축소 왜곡시키기 위해서 어용 식민주의 역사가들을 통해 가지고 당군의 문제는 하나의 걸림돌이었기 때문에 역사적인 사실로 인정해버리면 한국의 건국 역사가 4300년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들은 당군이나 당군 조선에 대한 역사적 기록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왜곡했습니다. 또한 한국 교회가 무지하게 짝이 없이 그리스인들과 가골제 식민사학자들이 한국 상고사를 말살하기 위해 주장했던 논리를 마치 앵무새처럼 뒤풀이하고 있습니다. 당군은 신하다라고 얼마나 서글픈 일입니까? 학문적 검토도 없는 한국교회의 이와 같은 태도는 기독교회가 비이상적 비애국적이라는 집단의 오해를 초래하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친암선
육당 치남선 무능거사 이능하 정인보 배감 박은식이 무원 김규현 단체 신채호를 통해 가지고 상고사를 뒤찾기 위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우리는 민족의 뿌리인 아리랑 민족, 천선 민족, 동부 히브리계 민족입니다. 욥단을 통해 가지고 단군을 통해서 고조선 역사가 47대까지 이어갔기 때문에 2000년에 어마어마한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요동 지역과 만주와 그 일부 지역을 다 차지한 단군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입니까? 우리는 역사의 뿌리를 찾아야 됩니다. 한반도 금수강산이 무궁화 동산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무궁화 꽃을 많은 사람들에 알리면서 우리나라 애국가도 하느님이 보호하사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또한 대통령이 찍는 청와대도 봉황 2마리와 무궁화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봉황은 스락과 크랍 천사를 상징하고 무궁화는 샤론의 장미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보호할 것입니다. 정교조, 민노총, 대한민국 땅덩어리가 더불어 공산당을 통해서 지금 검찰청, 경찰청 모든 것이 다 작용화되었습니다. 하다못해 육사도 작용화되어가는 상태에 있습니다. 재한군인회 뿐만 아니라 저는 한국의 민족의 뿌리를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줄 것입니다. 아리랑 민족, 전손민족 사이버 이병단에 관심 있으시면은 010-3381-7716 김한국으로 연락 주시면은 많은 자료 보내드리겠습니다. 뜻을 뭉쳐서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룹시다. 한민족의 뿌리인 아리랑 민족, 천손민족을 다시 찾읍시다. 무궁화 삼천리 공산을 만듭시다. 위기에 찬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뿌리 역사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신구약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천손민족입니다. 또 왕같은 제사장이여 택하신 거룩한 백성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빛인 예수님의 생명을 통하여 대한민국을 살립시다. 감사합니다.